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좀 활기차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두 분은 이 눈치 보기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 의견 방향을 정하고 계신지 한번 OX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정말 오랜만에 특징주로, 그것도 또 상승하는 특징주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위메이드인데, 그 위메이드 상승에 뭐 주식 매수 이야기도 있고, 코인 매수 이야기도 있고, 코인 가격 급등도 있고, 또 스테이크 360 출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번에 위메이드 상승에 기대를 걸어보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X 의견 주셨어요.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너무 저 혼자만 이렇게 좋은 장밋빛 전망만 해놨나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더 남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메이드 보시면 물론 고점 대비해서 한 70% 빠졌지만 저점 대비해서 보신다면 여전히 한 2배 이상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가치 자체가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고, 물론 그로 인해서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또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그것을 그동안 주가 상승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치코인이라든지 신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으로 얼마 연결될 수 있느냐 여부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올라왔다,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지 지금은 비중을 확대하시는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지 여기에 추격 매수 혹은 비중을 확대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주셨습니다. 그럼 또 같은 군안에 있는 이번에는 메타버스, 맥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VFX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을 했고, 또 이번엔 애플의 그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관련주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이번에도 X입니다. 아니 두 분 다 게임 메타버스 이쪽 성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X 의견을 고수하시는데 맥스트 왜 아닙니까 아직도? 이미 상장 시점부터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게 붙은 주식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빠졌다고 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좀 고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평가된 주요 요인은 역시나 좀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좀 매출이 미미하게 나오면서 영업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순자산 가치가 155억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성장성으로 인해서 3,787억의 시가총액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너무 자산 가치가 낮고 너무 매출 규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좀 손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하락해도 고평가다. 상장부터 고평가였던 종목이기에 보지 않겠다. 박정수 대표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HMM에 대한 투자 의견도 X일까요? 그나마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기대 베이스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두 분에게 HMM 여쭤보도록 하죠. 의견은요? 이번에는 옵니다. 확실히 보여줘야지 내가 매수를 하겠다. 실적이든 아니면 계약이든 숫자로 말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HMM은 무엇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쵸.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시면 안 되고, 실적이 좋은 기업도 주가가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 가겠습니까? HN은 이번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물론 이번 실적이 피크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은, 피크 우려감이라고 해서 갑자기 3조 원의 영업이익이 몇천억 대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안정적인 영업이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상하이 봉쇄 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2분기 혹은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벌크선 위주의 종목 관심 있게 봤다라면, 이제 상하이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컨테이너선 관련해서도 조금은 추가적인 긍정적인 이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아웃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완전 최고점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도 오늘 맥스트 위메이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실적이 체크될 때까지는 한번 그 잃은 민심을 다시 찾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그 외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보시죠.
불황이 없는 기업 그리고 부각받지 않은 원전주. 두 분 다 말이 좀 안 되는데 기업이 불황이 없을 수가 없고 부각받지 않은 원전주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은요. 강원랜드 그리고 SG엔지인데 강원랜드 불황이 없나요? 불황이 없죠.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때문에 뭐 영업 규제를 했었던 거 말고는 뭐 정부의 규제 규제가 있다고 해서 카지노 하던 사람들 카지노 안 할까요? 그렇죠. 저는 뭐 카지노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네. 지금 강원랜드 이제 그 셔틀 버스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만석이라고 합니다. 뭐 그만큼 뭐 이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도박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거에 한번 빠지면 뭐 헤어나올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19년 매출 일 평균 매출량 한 90% 육박했다고 해요. 뭐 아직 규제가 완벽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영업 규제가 완벽히 해제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2019년 정도 일 매출이 90% 정도 도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영업 시간이 정상화되거나 또 뭐랄까 드롭백이라든지 또 입장계 규제 이런 것들이 더 완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강원랜드의 카지노 관련해서 매출 성장은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레저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해외여행 많이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밀려 있었던 여행객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전에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못 갔다라면 지금은 가고 싶어도 항공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네. 결국엔 또 국내 여행 수요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더 보여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강원랜드의 매출을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그런 것을 좀 입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은 에버랜드, 어른들은 강원랜드,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지금 뭐 마이바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뭐 합법적인 것 안에서 법 네. 안의 규제 안에서의 그 강원랜드는 이루어지니까 네. 불황이 없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지난 5월 13일에 양봉이 나온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2만 5천 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SG엔지를 원전주 내에서 아직 부각받지 않은 원전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원전주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기 어려워서인지 혹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서인지 어떤 건가요?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좀 미미하고 네. 예, 그리고 주력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좀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사업은 물류 사업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물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KMNI GM대우의 시트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 회사로부터 이 시트 관련 부품을 좀 수주받아서 용접, 조립,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력을 이제 원전 부품에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 연료봉에서 이제 지지에 필요한 뭐 상단 고정체나 아니면 상하단 지지격자, 중간 지지격자, 보호 지지격자, 하단 고정체 등을 생산을 하는데 한국 원자력 연료의 검수와 승인을 거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 쪽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 SG엔지도 똑같이 좀 부각을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982억밖에 되지는 않지만 현재 이 기업의 지배자본 총계는 2,951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주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원자력 발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SG엔지도 똑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3월 달부터 바닥 거래량이 좀 붙고 있는 모습으로 조만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시장이 또 불안한 상황에서 또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4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800원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3,400원 이상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GNG 우리가 사업 비중에서 좀 원전 쪽이 적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잘 방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SGNG를 꼽아주셨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오후에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거기서 대중관세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뭐 위안화 강세도 조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인플레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은? 일단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완화가 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가 계속적으로 2,600선 이하로 코스피 기준 2,600선 이하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신경 쓰지 마시고 최근 많이 빠진 실적 우량주들은 여러분들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정말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잡히는 영향이 있는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시장 그럼 마감 동시효과 구간 확인해 볼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래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증시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타나며 지수가 관망 상승 하락을 좀 반복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선 양시장 모두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른 2,64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른 883.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띄었던 건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